제 딸은 도시락에 김치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조롱당했습니다. 아이는 상처받았고 도시락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항의했고 다른 부모들의 이야기도 모았습니다.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세상을 바꾸진 못했지만 우리 세상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 10분만 집중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선영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 뉴저지로 건너온 지 이제 6년이 되었다. 처음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벅찼다. 말도 서툴고 문화도 낯설고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읽히는 미묘한 거리감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혼자였고 더 정확히 말하면 엄마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다. 아이는 그때 겨우 6살이었다. 가방보다 몸이 작아 보이던 아이를 손에 이끌고 새로운 나라의 작은 아파트로 들어가던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 아이가 어느덧 12살이 되었다. 학교에 적응했고 영어로 농담도 했고 좋아하는 친구도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는 집에 돌아오면 한국말로 나를 부른다. 엄마. 그 두 글자가 내 하루를 버티게 하는 말이었다. 우리는 둘이었다. 둘뿐이었지만 결핍보다는 서로에 대한 애착이 더 컸다. 무엇보다 아이는 한국 음식을 좋아했다. 도시락을 싸는 아침은 우리 모녀만의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시간이었다. 나는 그 작은 도시락 안에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담았다. 햄 대신 볶음 멸치, 케첩 대신 고추장, 단무지 대신 열무김치. 그건 단지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다. 그건 뿌리였고 기억이었고 나의 존재였다. 매일 아침이면 같은 루틴이 반복됐다. 식탁 위에 놓인 도시락통을 바라보며 오늘은 뭘 넣을지 고민했다. 전날 남은 김치를 볶아 참기름을 두르고 밥을 비볐다.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를 살짝 풀어 얇게 붙여 돌돌 말았다. 한 번 말아 자르고 다시 말아 자르고. 그 과정을 아이가 옆에서 구경하곤 했었다. 한 입 크기로 정성껏 담긴 반찬들을 채우고 김을 한 장 정갈이 올려 도시락 뚜껑을 닫았다. 뚜껑 하나를 닫는 데에도 마음이 들어갔다. 나는 도시락을 건넸고 아이는 늘 밝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 하나면 충분했다. 내가 외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무너질 뻔한 날에도 다시 일어설 이유가 되어준 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한 숟가락이었다. 처음에는 몰랐다. 이 작은 도시락이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는 불쾌함이 될 줄은.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나는 지우가 좋아하는 메뉴를 담아 도시락을 쌌고 아이를 배웅하며 평소처럼 문 앞에 섰다. 지우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인사를 한 뒤 가방을 메고 나갔다. 나는 커튼을 살짝 젖히고 아이가 학교 쪽 골목으로 사라지는 걸 확인했다. 그 순간은 언제나 그렇듯 고요했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베이커리에서 쉬지 않고 일했던 탓에 허리는 쑤셨고 손끝엔 설탕가루가 묻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지우는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보통이면 가장 먼저 반갑게 뛰어나와 안기던 아이였기에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단순한 피곤이나 기분 탓이겠거니 했다. 식탁 위엔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다. 겉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었고 늘 그렇듯 뚜껑은 깨끗이 닫혀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 뚜껑을 열었다. 밥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반찬도 손도 대지 않은 듯했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식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바로 묻지 못했다. 아이는 말이 없었고 나는 이유를 짐작하려 애썼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점심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의 등을 조용히 토닥이며 생각했다. 혹시 누군가 냄새난다고 했을까? 혹시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 혹시 그 도시락이 누군가에게는 낯선 무언가였을까? 나는 잠들지 못했다. 거실불을 끄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다. 텅 빈 도시락통을 닦으며 매일 아침 그 안에 담았던 내 마음도 같이 닦아냈다. 그때 나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어쩌면 이건 단지 밥의 냄새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내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조용히 준비를 마쳤고 도시락을 싸려던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도시락을 거절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무슨 핑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 무너진 자존감과 부끄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락통을 식탁 위에 올려둔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손끝은 떨렸고 생각은 자꾸만 어제의 점심시간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자리를 비웃던 시선들, 냄새난다고 킁킁거리던 장면이 제 상상 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식 하나 때문이었다고 넘기기엔 그 말 속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별, 배제, 조롱, 그리고 그것을 견딘 아이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고, 이제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조심스럽게 지우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 익숙했던 복도와 교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편이 아닌 장소로 변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교무실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년의 백인 남성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가슴팍엔 미스터 에스미스라고 적힌 명찰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무표정한 친절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그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고 자리에 앉자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제게 상처를 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저 웃자고 한 이야기였고 아이들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 뿐이라는 변명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속으로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아이를 조롱거리로 만들었고 그 음식은 단지 김치볶음밥이 아닌 우리의 문화이자 아이가 사랑하던 점심이었다고요.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학교의 규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동공간에서는 냄새나는 음식을 자제해달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정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문화를 조롱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방 안은 한동안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저는 더는 말하지 않았고 그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학교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손이 차가웠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켜고 교육청 민원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지우가 들은 말, 그 상황에서 아이가 느낀 모욕, 그리고 학교의 대응까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긴 글이었습니다. 쓰는 내내 마음이 떨렸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을 보내고 나서도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지우와 같은 경험을 한 아이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교사 역시 은근히 불편함을 표했다는 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2명, 3명, 5명, 점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연을 공유했고 저는 그 이야기들을 정리해 교육청에 추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 조사를 착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에도 통보가 이루어졌고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학교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럽게 학부모 회의가 소집되었고 교장은 형식적인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미스터 앤다 스미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전보다 조금은 웃었지만 여전히 도시락은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싸려 하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거절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이의 자존감과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 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화로 제보를 받았고 이메일로도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관련된 학부모들과 함께 의견서를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의 상처를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잊히지 않도록 기록하고 알리고자 했습니다.
얼마 후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선영 씨 이 사안은 내부 회의에서 중대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청회 형식의 청문회를 열겠습니다. 발언자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며칠 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저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엔 두려움과 용기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 지우야, 우리 같이 가자.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짧게 메모했습니다. 이건 제 도시락이고 제 이야기예요. 김치 냄새는 저한텐 엄마 냄새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한 현실이 원망스러웠고 동시에 그 말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말을 들어 청문회 당일 저는 정장을 입고 지우의 손을 잡고 법원같이 생긴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앞쪽엔 교육청 관계자들과 몇몇 언론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편엔 학부모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미스터 스미트도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목이 탔습니다. 손에 든 원고가 자꾸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엄마 이선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불편 신고의 자리가 아닙니다. 제 아이와 이 지역의 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근차근 그날 지우가 겪은 일과 그 후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이민자 가정이 겪는 일상적인 소외와 침묵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치 냄새는 특이한 냄새가 아닙니다. 그건 가족의 냄새고 기억의 냄새이며 뿌리의 냄새입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만든 건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무대로 올라섰습니다. 처음엔 마이크를 멀리 두고 말하려 하길래 제가 마이크를 아예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저는 지우예요. 저는 도시락을 싸우는 게 좋아요. 근데 그날 이후로 안 싸웠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냄새난다고 했고 친구들이 킁킁거렸거든요. 근데 엄마는 매일 그 도시락 싸주셨고 저는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이제는 다시 싸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관계자 몇 명은 눈을 닦았습니다. 미스터 스미트는 처음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후 교육청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스터 스미트에 대한 인권 교육 제2수 명령과 학교 차원의 다문화 존중 프로그램 전면 도입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장은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뉴스에도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김치 도시락 사건, 지역사회 반향 일으켜 이민자 가족의 용기, 변화를 이끌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울린 건 지우의 말이었습니다. 매, 엄마, 나 내일 도시락 싸줘. 김치볶음밥, 멸치볶음 많이 넣고. 그 순간 저는 다시 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고 밥을 넣어 섞었습니다. 계란을 돌돌 말아 단단히 싸고 도시락통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목소리였고 존엄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는 달라졌습니다. 다문화 교육이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고 교사 연수 자료에는 김치 도시락 사건이 사례로 포함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냄새난다고 킁킁대지 않았고 오히려 지우의 도시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진짜 맛있어 보여. 김치 약간 맵긴 한데 맛있다. 너네 나라 음식 진짜 멋지다. 지우는 웃었습니다. 입가에 밥풀을 묻히며 친구들에게 김치볶음밥을 한 입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도시락 싸우는 거 자랑스러워.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누군가는 이 일을 작은 음식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리고 지우에게 이 일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고,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문제였고, 침묵을 선택하지 않은 한 엄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더 이상 음식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한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선영 씨,
당신 덕분에 우리 애도 이제 당당하게 도시락 들고 다녀요.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시락 하나, 김치 한 조각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목소리를 잃어가던 아이들의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아주 단단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화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고, 뿌리이고 살아온 시간입니다. 당신이 외롭고 낯선 곳에서 싸우고 있다면, 이선영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지 도시락 이야기였지만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